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아주 참 생명을 저울질하는 그런 그 병적인 상태가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되십니까? 다름 아닌 동맥경화증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아니 어떤 분에게는 거의 중년에서도요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동맥경화증, 동맥 안에 그 플래그, 병변이 생기면서 동맥 안에 그 길을 막아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며, 또는 그것이 또 탈락돼서 이런 부시래기로 다니면서 적고 큰 혈관을 막기 때문에 또 문제가 와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는 거 하니, 뇌로 가는 이 경동맥, 이 목에 있는, 우리가 목을 이렇게 집어보면 여기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오면은 다름 아닌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스트로크, 우리나라 말로는 뇌졸중, 뇌졸중이 적고 큰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을 영향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와서 관상동맥이 점점 막혀가면은 처음에는 협심증이 오지만 궁극적에는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또 우리가 하반신에 이 다리 부분에 그러니까는 동맥이 크고 적은 것이 막히는데, 대개는 다리 하반신에는 적은 동맥들이 막힙니다. 무릎 밑으로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른 돌아가서 혈액순환이 되는 그런 소동맥들도 많이 분지가 생기고 그럽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괴사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경우가 주로 당뇨의 합병증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이 생명을 급기야 노리고 있는 이 동맥경화증을 과연 예방할 수 있고, 또 그 병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치료도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만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동맥경화증은 심장혈관, 심혈관 질환의 병변이기도 하죠. 이것은 가족력에 있어서 집안의 부모님 대나 형제들 중에나 또 할아버지 손, 삼촌이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가족 관계에 이런 병력을 아주 섭섭지 않게 갖고 있다 하면은 그분은 벌써 40대부터 조심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유전적인 경향을 갖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자에 저에게 상담해 오신 53세 되는 분이 요 한 반년 전에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검사를 해보니까는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킨 플래그, 병변이 조금 부스러져 떨어져 나가서 뇌를 여기저기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뇌졸중이 왔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도 48살 때 처음으로 심장마비를 경험했고, 급기야 60세가 되셨을 적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또 그 형제인 삼촌들이죠, 숙부들이죠,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또 할아버지는 다리에 괴사가 와서 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결국은 60 초반에 세상을 떠나신 그런 것이 있고요. 그분의 형제들에게는 그 협심증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현재도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왼쪽 다리에 그 혈액순환이 아주 나쁜 그 괴사의 증세도 있고 해서 현대 치료로 이것저것 하면서 유지는 되지만 무척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력에 그 다음에 당뇨병도 가족력에 문제가 있고 이 동맥경화증 하면은 당의 신진대사, 지방 신진대사가 우리 몸에서 참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그러면 이러한 동맥경화증에 경향을 가지고 있고 시작되어 있고 또 이로 인한 증세, 병변까지 와가지고 병명을 등에 업고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 검사를 다 해보고 이런 경향이 있는 분이 과연 예방치료가 특히 식이요법과 영양학적으로 준해서 볼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좁혀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동맥경화증 그리고 식이요법 하면 지방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아주 지방을 아주 적게 있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방을 상당히 많이 먹는 족속들에게도 동맥경화증이 전혀 와 있지 않는 경우를 이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에 그러한가? 특히 지방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나쁩니다. 그러나 그 지방의 종류가 어떤 지방이냐가 크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요, 불포화 지방산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예를 들면 식물에서 정제해낸 식물성 기름, 유동성 기름을 고체화시켜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버터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아시죠? 마제린 아닙니까? 이 마제린 혹은 우리는 마가린이라고 하죠. 마가린이 버터보다 좋다고 한간에서 난리법석을 하면서 버터는 안 먹어도 마가린을 먹고 마가린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잡수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가린은 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인 이 식물성 기름, 유동성 기름을 현대 그 기술진에 의해서 산소를 집어넣고 압축을 시켜서 그 산소가 메어 달리면서 유동성이 고체로 만들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천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현대 공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쉽게 이 수소가 분리됩니다. 수소입니다. 하이드로젠. 이 수소가 분리되면 이 수소로 말미암아 생기는 유해산소, 프리 레디칼은 엄청나게 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마제린 하나만 해도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우리 심혈관 질환의 심장과 이 혈관벽과 이것을 모두 손상을 입히는 것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또 partially hydrogenated vegetable oil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 하면 trans fatty acid인데요. 식물성 기름을 고열해서 튀김을 하면서 했을 때에 변형 지방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으면 즉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동맥의 벽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모두 알고 나서는 말하기를 그 좋지 않다는 버터가 마제린보다는 월등 낫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된 지방산 어떻게 하면 지방이 산화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튀김을 하다가 그냥 공기 중에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가장자리에 끈끈이 엉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견내가 나죠. 그것은 다 산화한 것으로서 이 산화한 지방산을 먹으면은
금방 동맥 경화증이 되고 동맥 안의 벽이 크게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은 이 정제한 지방을 우리가 많은 요리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정제한 지방에서는 해바라기 씨 기름, safflower oil, 옥수수 기름,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메주콩 기름, 뭐 많습니다. 이것이 다 오늘날 이 곡식이나 또 씨앗 종류나 넛 종류에서 축출해낸 정제한 지방입니다. 이 정제한 지방은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데 아주 첫째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는 정제한 지방 중에서는 알리브 오일이 가장 열에 잘 견디며 빵 하는데 섞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적은 양을 쓰면서 음식을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열에다가 짧은 시간 동안 처리를 하면은 이것이 곧 산화가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왜냐하면 알리브 오일도 380도에서 산화됩니다. 그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적은 양을 뭐 스터 프라이를 하는 것이 딥 프라이를 하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저장하실 때 적은 병을 사는 것이 좋으시고요. 알리브 오일도.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빨리 그거를 냉장고에다가 차게 보관하셔야 되고, 햇빛이나 온도나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존하셔야지 이 산화, 랜시드 된다고 하죠. 예, 지방이 썩는 것을요. 여러분 얼굴에 많은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티가 생기고 손등에도 검버섯이 일고 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잡수신 좋지 않은 지방, 랜시드, 산화된 지방이 세포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잠복되어 있는 것이 햇빛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될 때에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시다이즈드 콜레스테롤, 산화 콜레스테롤,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산화 콜레스테롤만 해도 나쁜데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었다고 하면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왜 나쁘냐? 어떻게 나쁘냐? 혈관 내벽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 손상 입은 자리에는 곧 동맥 경화증이 자리를 잡고 병변이 생기기 때문에입니다. 고열에다가 처리를 한 고기, 그러니까 붉은 고기 종류들, 우유, 계란, 버터,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고열에 처리할 때에. 그런데 특별히 그러니까 저온에서 여유 있게 처리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비프로 말하면 로스트 비프가 스테이크를 한다든가 뭐 불고기를 한다든가 불갈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오븐에서 여유 있게 천천히 하면서 석수 같은 데서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가 없지는 않지만 적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안에 노란자에 콜레스테롤 뭉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것은 물에 있는 산소나 공기 중의 산소나 온도로 인해서 처리할 때나 이때의 콜레스테롤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나는 계란을 먹어야만 되겠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보일, 그대로 껍질째 보일을 하거나 아니면 포치드 에그, 노란자만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 속에 막에 쌓여서 그래서 그대로 깨트려서 넣어서 보일링 워터에다 포치드 에그를 하는 것이, 스크램블드 에그는 계란을 막 흔들어 갈아가지고 기름에다가 막 뒤적거리면서 섞어 놓는 것 아닙니까? 스크램블드 에그보다 훨씬 추천할 만하다
안 먹으면 더욱 좋으시지만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안의 노른자가 파괴가 되면은 그때에 즉시로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음식에서는 계란찌개를 어린아이들에게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해서 계란을 물에다가 넣고는 참기름 조금 넣고 깨소금 좀 넣고 파를 송송 다져 넣고는 소금 조금 넣고는 막 비터로 그냥 아주 계란이 흔적도 없이 물처럼 되도록 흔든 다음에 그릇에 담아서 중탕하시죠. 그러면 딱 두부처럼 되죠. 저 어렸을 때 그거 어머니가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해주셨거든요. 거기에는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라 먹는 즉시로 6시간 안에 우리 몸에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동맥이 우리 몸에 있는 한은 사람에게도 동물 실험에서도 그것이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잡수고 오신 다음에 아침에 해장국 할 때는 북엇국을 끓이시면서 계란을 막 후들러서 그냥 푹 넣으면은 계란이 그냥 그 여자의 스칼프처럼 그냥 국 안에서 그냥 퍼져 있는데, 그러고는 파 좀 송송 다져서 넣으면 아주 뜨끈한 해장국이 맛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콜레스테롤, 산화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을 잡수신 지 6시간 안에 생기게 하는 것이고, 계란 덮밥도 마찬가지고 계란 부침도 여러분이 막 계란을 노란자 흰자 막 섞어가지고요 뭐 지단을 한다고 해서 뭐 하고 뭐 노란 건 노란 것대로 흰 건 흰 것대로 하는 그 모든 멋과 맛과 향을 내는 이런 그 솜씨들이 바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요리 습관을 아주 배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패티 애시드는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죠? 오메가3는 음식 가운데 아보카도에 있고 호두에 있고 아마씨에 있고 그 다음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생선에도 있고 이런 오메가3 패티 애시드가 좋다는 것은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죠? 특별히 이 동맥경화증을 놓고 말할 때에 이 오메가3는 왜 좋으냐? 우리 몸의 그 혈액 가운데는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어서 뭉치가 되고 피를 유연성을 없애주는 이 혈소판이 엉겨 붙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소판이 엉겨 붙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동맥경화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산을 낮춰줍니다. 중성지방산은 우리가 정제된 전분, 흰쌀이나 흰밀가루나 설탕이나 이런 제품을 많이 먹었는데 몸에서 당 처리를 원활하게 못하고 너무 많이 밀려왔을 적에 우선 급한 대로 중성지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당 처리가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것이 또 나중에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정제한 설탕이 왜 나쁘냐? 적어도 우리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유전적으로 이 당 처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직 당뇨도 아니시고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의 어떤 질병의 명칭을 등에 매달라 주는 경우는 받지 않으셨다고 해도 우선 당 처리가 몸에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만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 정제한 설탕, 서크로스는 학명으로는 서크로스입니다. 이 서크로스는요. 이게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요. 그 중성 지방을 높여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또 혈압을 높게 해주고 또 인슐린을 높게 해주고 급기야는
인슐린 저항까지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장본인이 설탕입니다. 설탕은 정제한 백설탕이나 또는 흑설탕이나 또 건강설탕이라고 하는 터비나도 슈가나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hlorinated water, 도해지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물을 소독하지 않은 물을 잡수시는 분은 없죠. 염소로 물을 소독하지 않습니까? 이 크로린으로요. 이 크로린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 내벽을 손상을 입힙니다. 혈관 내벽이 건강하면은 이 동맥경화증을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손상을 입어서 우리가 넘어지면 무릎이 깨져서 좀 손상된 것처럼 동맥의 내벽이 그렇게 손상을 입었을 때 거기를 자리를 잡고 동맥경화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소독된 물에 있는 염소가 동맥 안의 내벽을 손상을 입힌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소독물에 이 염소가 바로 우리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제거한 물을 잡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요, 이 염소는요, 우리가 집안을 치기 위해서도 염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그러시죠? 먹지 않아도 호흡기로 해서 들어가고 우리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즉시 간세포를 파괴해버립니다. 네, 물론 동맥의 내벽도 파괴를 시키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이 크로린을 제거하냐? 물론 그 정수제로서 여과하면 됩니다. 정수제에 특별히 그 카본 필터 레이어라고 해서 압축한 활성화된 숯 덩어리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수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물을 끓입니다. 뚜껑을 덮지 말고 5분 내지 10분을 끓이시면은 날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비타민 C 크리스탈라이즈 된 그 비타민 C를 뭐 많이 말고 그저 핀치 정도로 그저 소금 넣고 그저 조금 꺼내서 넣으면은 이 크로린이 중화해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음식물에 대한 그 결핍되어 것들, 그러나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그 성분들이 뭐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아예 이것이 예방이 되느냐? 전곡입니다. 예, 정제해서 흰 쌀이나 흰 밀가루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도무지 이런 병은 없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곡, 그 다음에 과실, 야채, 신선한 야채 혹은 살짝 스팀한 야채, 견과 종류, 씨앗 종류, 콩 종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적당히 요리를 해서 적재적소에 여러분이 잡수신다면은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이게 결핍되면은 동맥경화증이 오는데요. 그리고는 그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아지며 심장 근육을 아주 무력화시키고 혈압을 올려주고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 마그네슘은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또 혈소판은 서로 엉기지 못하게 해주고 심장 근육은 아주 유연하게 활동 잘하게 해주고 또 혈압은 낮춰주고 또 혈관을 아주 그 신축성이 있게끔 혈관 벽의 내벽의 직경이 넓어지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곡인 통밀에는 이 마그네슘이 138이 있을 경우에 같은 양을 보았을 때요. 흰 밀가루에는 22밖에 없어요. 비교가 됩니까? 몇 배입니까? 네?
그냥 roughly 20이라고 해도 벌써 쉽게 6배에 있습니다. 그럼 부족증이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 오늘날 아메리칸 다이어트 하면은 이 정제한 밀가루가 뭐 거의 다 섞여 들어가 있죠. 정제한 설탕, 정제한 기름 이래 가지고 여기에는 마그네슘 결핍증 때문에 오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전곡, 과실, 야채, 넛, 씨앗, 그다음에 콩 종류 이런 것을 우리의 주식으로 삼으면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동맥경화증이.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음식 가운데 다 있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인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카페인을 넣고 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한 요소로서 학자들이 계속 리서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만 손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장 자체의 근육을 손상을 시키고 뇌세포도 물론 팍팍 죽습니다. 우리가 맨날 낮보다 밤에 간은 더 바쁘고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파괴된 것을 보수작용을 하는데 공장의 일을 하니까 뇌신경이 신호를 보낸 대로 그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우유를 요즘은요 호모지나이즈드 우유라고 해서 우유가 아래 온물이 지지 않게끔 아주 뽀얗게 해서 나옵니다. 이 우유에 있는 샌틴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이 유화를 위하게 처리한 우유에는 이 샌틴 옥시데이즈가 우리 소화기에서 파괴를 못 시키고 그냥 혈류로 흡수돼 들어갑니다. 이것이 또 동맥경화증의 원인입니다. 그 샌틴 옥시데이즈라는 이 효소는요, 그 홀 밀크, 홀 밀크에도 있고, 그 다음에 2% fat 밀크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 fat 밀크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터나 치즈나 그 다음에 스kim 밀크나 요것에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모시스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꼭 나눠야 됩니다. 이 호모시스틴이라는 것은 혈액 검사에서 요즘 측정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이거를 측정해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고 의사가 조언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물질이냐? 필수 아미노산인 메지오닌은 혈안에 많습니다. 이 메지오닌이 우리 몸에서 파괴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호모시스틴이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있는 것은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많이 있으면 해롭고, 이거가 정상적으로 신진대사해서 처리될 때에는 폴릭 애시드, 비타민 B6, 피리독신, 그 다음에 비타민 B12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비타민 B 컴플렉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핍증이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조언을 받으시고 이 세 가지 B 컴플렉스를 얼마나 한 양을 먹어야 이 호모시스틴을 몸에서 다 신진대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되겠습니다. 바이타민 E가 있고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30분 이상 활보를 하면서 옥의 활동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조기에 앗아가려고 하는 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노년을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